손동열은 86년 해태에 입단하자마자 무등산 폭격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 최고의 투수로 군림하게 돼요. 하지만 돈이 많지 않았던 해태 구단은 손동열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없었고 매년 연봉 협상 때마다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손동열은 93 시즌을 앞두고선 은퇴까지 거론할 정도로 억대 연봉을 받겠다는 일념하에 구단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습니다. 결국 해태 구단은 손동열에게 토종 선수 최초로 1억 원의 연봉을 안기게 돼요. 이후 손동열은 일본 프로야구로 떠날 때까지 최고 연봉자로서 우뚝 선 뒤 주니치 드래곤즈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종범은 손동열이 떠난 뒤에 해태의 실질적인 리더로 바람의 아들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뛰고 치고 잡고 정말 말 그대로 팔방미인 같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종범은 해태에 있을 때 손동열과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받지 못했었는데 일본 프로야구에서 사실상 실패를 했었는데 그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고 싶었던 팀은 공교롭게도 해태가 아니라 삼성이나 다른 팀이었던 걸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결국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고 난 뒤에 타이거즈 구단은 이종범에게 역대 최고액이었던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안기면서 레전드로서의 예우를 다해주게 되죠. 주니치 드래곤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 무대로 돌아와야 하는데 해태가 그전에도 이종범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범은 자신의 이름값도 있고 한국 무대에서 최고의 실력을 펼칠 자신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고 해태로 돌아가기는 싫었던 거죠. 그걸 알고선 삼성이라든지 다른 구단들이 이종범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작전을 폈지만은 때마침 해태가 없어지고 기아로 바뀌면서 돈이 많은 대기업이었던 기아 자동차가 이종범에게 3억 원 넘는 연봉을 주게 되면서 다시 타이거즈로 돌아오게 됩니다. 90년대 말부터 라이온킹이라는 이름으로 홈런왕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이승엽은 너무 젊은 나이다 보니까 다른 무게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연봉 협상에서 조금 밀리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연봉 순위에서 2위, 3위를 놓치지 않았었는데 이승엽 역시 최고의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고 연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선수에게 불만일 수밖에 없었고 손동열, 이종범과 마찬가지로 매년 구단과 마찰을 겪으면서 길고 긴 연봉 협상을 이어가게 됐죠. 결국 이승엽은 팀을 최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었던 2002 시즌 우승을 다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고 이번에는 정말 물러서지 말아야겠다라는 일념하에 2월이 넘어서까지 재계약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대 유니콘스는 요미우리에서 돌아왔던 정민태에게 5억 원을 안겼고 기다렸다는 듯이 LG 트윈스가 이상훈에게 6억 원을 안겼습니다. 그러자 이승엽도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과 협상 테이블을 차렸고 삼성도 이상훈 선수보다 3천만 원이 더 많은 6억 3천만 원을 안겨주면서 당시 최고 연봉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김태균은 지바 롯데에서 꽤 잘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고 지바현이 아무래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센다이시와 가깝다 보니까는 결국에 팀과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한국 프로야구로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하나 이글스는 이전 시즌에 일본에서 돌아왔던 이범호가 하나로 오지 않고 기아와 FA를 맺은 흑역사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김태균을 잡으려고 했는데 김태균을 잡기 위한 방법은 결국에는 돈이었습니다. 하나그룹의 총수였던 김승현 회장이 미래적으로 잠실구장을 방문해서 하나 팬들에게 김태균이 잡아올게 라는 그 말을 남기면서 결국에 15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김태균에게 안기게 된 거죠. 성공적이었던 김태균보다 더더욱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었던 이대호는 일본과의 계약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됐고 하지만 아쉽게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플래툰으로 기용이 되고 마이너와 메이저를 견전하다가 2017년 롯데 자이언츠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당시 롯데는 이전에 이대호에게 많이 섭섭한 대우로 연봉을 안겨줬던 팀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살아있는 레전드가 돌아온다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4년간 150억 원이라는 정말 지금도 깨지지 않는 초대형 초특급 계약을 이대호에게 선사하게 됩니다. 이대호의 계약에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그가 150억 중에 연봉은 25억 곱하기 4년 해가지고 100억 원이었지만은 계약금 50억 원을 2017년 첫 해에 한 번에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대호가
연평균으로 따지면은 25억 원이 아니라 37억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을 수령했던 셈입니다. 이번 겨울 스토브 리그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SSG 랜더스의 창단, 그리고 팬들마저 다 깜짝 놀라게 했던 추신수의 영입입니다. 추신수는 27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대호가 갖고 있었던 25억 원의 최고액을 2억 원 넘게 경신을 하게 됐는데, 사실 추신수가 지난해까지 받았던 연봉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껌값입니다. 1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고, 지난해 2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던 정말 말 그대로 덩치가 큰 선수였죠.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 시장 규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신의 현역 마지막을 한국에서 꼭 뛰고 싶다라는 선수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등번호 17번과 10억 원을 기부한다라고 해서 27억 원이라는 액수가 맞춰지게 됐습니다. 추신수는 최고 연봉자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고 10억 원의 기부도 하게 되고 자신을 길러준 한국 야구에 큰 보답을 하게 됩니다.